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WS 언박싱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WS 언박싱 온라인 세미나는 최근에 서울리전에 출시한 신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컴퓨팅 옵티마이저를 활용한 비용 효율적인 EC2 인스턴스 구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12월 달에 리인벤트에서 출시한 AWS 컴퓨팅 옵티마이저, 지난 2월에 서울리전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젤리스트라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강연 중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퀘스천이라고 하는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세션 중에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AWS 쓰시면은 대부분 아마존 EC2, 일렉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 써보시죠. 가상 서버를 쓰는 서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턴스 타입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데모와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와 그리고 코스트 익스플로러 활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WS에서 처음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많이 쓰는 서비스가 가상 서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EC2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AWS가 처음 서비스 시작할 때가 2006년인데요. 그때 저희가 이 인스턴스 M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출시를 했어요. 1.7기가 제온 프로세스에 1.75 램에 160기가 하드디스크 그리고 250Mbps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가상 서버고요. 이게 범용으로 저희가 M이라고 하는 것이 제 범용 인스턴스 타입이고 1이라고 하는 것은 제너레이션 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X 라지, 스몰, 미디엄, 뭐 X 라지, 2X 라지 이런 식으로 이제 CPU 메모리 사이즈가 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인스턴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스턴스라고 하는 왜 가상 서버라고 부르지 않고 서버라고 부르지 않고 인스턴스라고 부르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게 사용하고 버리는 거죠. 과거에는 서버가 CPU 메모리를 사용하고 버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물리적인 서버를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언제든지 서버를 사용하고 다시 재부팅,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 바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성능이 많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그래서 4.0기가 뭐 헤르츠의 제온 프로세스에 24TB 램, 테라바이트입니다. 여기서 24TB까지 램이 올라가고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를 60TB, 로컬 디스크는 48TB, 밴드위스도 100기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2006년도에 십몇 년 전에 있었던 거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게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성능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인스턴스 타입도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버지니아 리전에 가서 인스턴스 타입 숫자를 보니까 258개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인스턴스 타입이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258개나 되는 서버를 생산을 해가지고 뭐 배송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준다?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생산 라인이 258개나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컴퓨팅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양한 타입의 인스턴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누구나 손쉽게 인스턴스를 만들고 생성하고 또 일회용으로 버리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난 그 다양한 민첩성과 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 타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가상 사설 서버라고 해서 VPS,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웹 호스팅을 하실 때 필요한 라이트 세일부터 해가지고 범용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T 인스턴스가 있죠. 버스팅용으로 T2, T3 인스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CPU 메모리의 범용 인스턴스인 M 인스턴스 그리고 스토리지 기반으로 되어 있는 D 인스턴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컬 스토리지가 많이 있는 H 인스턴스 그리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 R 인스턴스 그리고 대용량 메모리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메모리가 있습니다. 뭐 SVP 워크로드나 이런 걸 돌릴 때 쓰는 X1 인스턴스
그리고 이제 HPC 전용의 Z1 인스턴스, 그리고 고속 I/O를 제공하는 i3 인스턴스, 그리고 이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컴퓨팅 워크 관련한 작업이 많을 때 쓰는 거요. C 인스턴스, 그리고 그래픽을 쓸 때 뭐 GPU 카드 같은 게 붙어 있는 G 인스턴스, C3, G4 인스턴스,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할 때 엔비디아의 뭐 아주 비싼 V100 GPU 카드가 붙어 있는 P3 인스턴스, 그리고 FPGA용 F 인스턴스, 이렇게 진짜 다양한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으로 AWS가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추가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D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이 붙어 있거든요. R5D, Z1D, C5D. 이거는 이제 호스트 서버에 물리적으로 NVMe SSD 블록을 넣어서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N이 붙어 있는 인스턴스 타입이 있습니다. C5N, P3DN. 이거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25기가에서 최대 100기가까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부분의 인스턴스 타입이 다 인텔 칩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AMD 기반의 칩들 기반으로 해서 좀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가는 인스턴스 타입이 있거든요. T3A, M5A, R5A 이렇게 이제 A라고 붙어 있으면 이제 그건 AMD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에서 2년 전부터 저희가 그 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피톤이라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ARM 기반의 칩을 만들어서 저희가 서버를 세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A1이라는 인스턴스 타입이 한 2년 전에 저희가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M6G 라는 인스턴스 타입, R6G, C6G를 미리 보기로 저희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내로 아마 정식 출시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X86 대비해서 40%의 비용 성능 효과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뭐 인텔 칩 기반의 인스턴스 타입이나 아니면은 AMD 기반의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AWS의 그래피톤 2 프로세스 기반의 인스턴스 타입, 이 M5, M5A, M5G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봄용 인스턴스 타입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F1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압수 추론을 전용하는 인스턴스 타입도 저희가 이번에 출시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P3 대비해서 2.5배의 높은 성능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인스턴스 타입들은 기본적으로 CPU 메모리에 따라서 이제 가격 구조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CPU가 많이 쓰느냐, 메모리가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턴스 타입을 정하게 되고요. 또 인스턴스 타입의 어떤 가격 구조는 네트워크 대역폭과 EBS 대역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트워크 대역폭도 커지고 EBS의 대역폭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볼륨 IO의 이제 대역폭도 커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성능이나 워크로드를 잘 이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범용 인스턴스부터 컴퓨팅, 메모리, 스토리지 인스턴스하고 있는 분류와, 그리고 프로세스 종류, 뭐 AWS의 그래피톤 칩이냐, 인텔 칩이냐, AMD 칩이냐, 아니면은 뭐 메모리나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대역폭, 인스턴스 사이즈, 이런 걸 다 이제 감안하고 어, 일러스트의 블록 스토어, 그러니까 블록 스토어랑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맞는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250개가 넘는 인스턴스 타입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의 조합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지금 현재로는 EC2 인스턴스 내가 원하는 워크로드에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딱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 컴퓨팅 옵티마이저가 나온 겁니다. 이 AWS 컴퓨팅 옵티마이저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천 엔진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돌리고 있는 컴퓨팅 워크로드에 딱 맞는 EC2 인스턴스하고 또 오토 스케일링을 하고 있으면 자동 스케일링하는 그룹에 필요한 그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WS 안에는 진짜 많은 고객들이 진짜 많은 워크로드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일종의 컴퓨팅 관련한 정보들, 어떤 워크로드가 어떤 그 인스턴스 타입에 딱 맞는지, 어느 정도의 그 자동 스케일링의 지표랑 비교했을 때 잘 맞는지, 그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예측과 추천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 갖고 있는 리소스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와치의 매트릭을 비교해 가지고 수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워크로드의 특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뭐 MCRTX 지금은 5개 정도의 인스턴스만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 더 추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0개 이상의 EC2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서 어떤 인스턴스 타입이 좋은지를 옵션을 이제 골라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돌리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컴퓨팅 옵티마이저를 이네이블 하면 3개 정도 되는 그 추천 데이터를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한지 이런 것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콘솔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퓨팅 옵티마이저에 들어가시면 컴퓨팅 옵티마이저 시작하기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네이블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리전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 리전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용 절감이나 성능 최적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4번만 클릭하면 되고요. 제가 뒤에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랑 코스트 익스플로러도 관련 서비스니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정 설정할 때 시작하게 하면 옵트인을 해야 돼요. 이 옵트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와치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되는 건 아니고 한 12시간 정도 걸려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리전에 있는 뭐 데이터 워크로드 다 분석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개인 계정이라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온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 한 개가 있는데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뭐 저는 워낙 잘 최적화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도 한 개가 있는데 100% 최적화되어 있어요. 뭐 이러면 별로 할 게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최적화 안 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조금 이미 어느 정도 최적화 안 된 그런 인스턴스들이 모여 있는 그런 테스트 계정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에 보시면 지금 보면은 이제 78%가 오버 프로비저닝 돼 있고, 네, 5.2%가 언더 프로비저닝 돼 있죠. 너무 강하게 쓰거나 적게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EC2 인스턴스의 목록을 보시면 어떤 인스턴스 타입은 오버 프로비전 돼 있고, 어떤 인스턴스 타입은 뭐 옵티마이즈 돼 있고, 어떤 인스턴스 타입은 이제 언더 프로비전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레커멘드들이 있어요. 뭐 온디맨드 가격으로 또는 RI 가격으로 네, 있고요. 이제 요게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AWS 오거나이제이션을 쓰고 계시면 여러 다른 계정에 있는 것도 같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AWS 오거나이제이션하고도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 회사에 여러 계정이 있으면 AWS 그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서비스 통해서 이제 합칠 수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옵션을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오버 프로비저닝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너무 높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의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T3를 쓰는 거, 하나는 M5를 쓰는 거, 하나는 R5를 쓰는 거. 그 CPU 메모리는 비슷비슷합니다. R5는 이제 메모리가 좀 높지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가격을 줄일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뭐 0.086, 0.074니까 T3 라지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CPU나 메모리 유틸리제이션, 네트워크 밴드위스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CPU 메모리 용량을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그 보시면은 다른 좀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용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비용을 이렇게 그 성능을 높은 걸로 권장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옵션 3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가격을 우리가 온디맨드 가격이 아니라 RI 가격을 예약 인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선구매를 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게 AWS에 있거든요. 그래서 온디맨드 가격은 여러분 쓸 때마다 쓰는 거기 때문에 비싸지만 리저브드 인스턴스는 뭐 1년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가격 약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40%에서 70%까지 가격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돼 있는 값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 프로비전 돼 있는 거를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컴퓨팅이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CPU 메모리가 좀 모자라 가지고 더 필요한 만큼을 선택하게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옵션이 3 개가 있는데 CPU 메모리에 맞춰 가지고 높은 옵션도 구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제이션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인스턴스 타입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인스턴스 타입을 권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너무 오버 프로비저닝 돼 있죠. C5 인스턴스가 너무 오버 프로비저닝 돼 있고 가격이 51%좀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5를 쓰고 있는데 T3 라지스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가격 대비해서 M5를 써도 되고 R5 아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T3 라지가 제일 비용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CPU나 네트워크 밴드스 보면 이렇게 아주 딱 특정 시점에만 이렇게 피크가 치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그냥 T3 라지를 쓰고 버스팅으로 언리미티드로 T3 언리미티드로 하면 크레딧들이 그냥 항상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특별 문제 없이 저렇게 피크 타임에만 딱 쳐가지고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돌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뭐 이것도 RI 값들 1년, 3년 약정 값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게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지. 여러분들 서비스가 뭐 1년, 2년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RI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WS 컴퓨터 옵티마이즈에서 EC2의 성능에 따라 가지고 뭐 낮춰주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들도 세팅 어떻게 하는지 데모로 보셨습니다. 자,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인스턴스 분석을 이제 처음 이제 옵티인을 하면 14일 동안의 지표를 12시간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3개 정도의 권장 옵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와치의 CPU 사용률이나 네트워크 IO 같은 지표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메모리 사용률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죠. 메모리는.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메모리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CW 에이전트라고 하는 태그 네임스페이스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 와치 로그로 들어옵니다.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는 EC2에 직접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메모리 사용률을 갖고 올 수 있고요. 메모리 사용률이 없는 경우에는 다운사이징 권장 옵션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메모리 사용률을 이제 하려면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 내에 MCRT, X 인스턴스 패밀리만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룹 내에 있는 인스턴스 지표들, 인스턴스 안에 있는 뭐 지표들, 그리고 스케일링 정책들, 그리고 시작 템플릿,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 시작 템플릿 이런 것들 검토해가지고 30시간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권장사항을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 안에 인스턴스 유형이 하나의 사이즈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C5 라이즈나 뭐 R5 라이즈 이렇게 C가 M이랑 이렇게 섞여 있다 이러면은 이제 권장 옵션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EC2 최적화하는 방법이 제가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고 AWS 코스트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습니다. AWS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방법뿐만 아니고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업사이징 권장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맥스 CPU나 뭐 메모리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업사이징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CPU 메모리 올려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권장을 해주고 또 오토 스케일링도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MCRTX 요 인스턴스만 현재 패밀리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결제 대시보드 가시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인스턴스 패밀리 내에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는 사용률이 낮은 인스턴스가 있냐 없냐를 식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 익스플로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약 인스턴스나 세이빙 플랜을 고려해 가지고 가격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객센터에 가시면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비용 행위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성능이라든지 아니 보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그 권장 사항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EC2만 있는 건 아니고 EBS나 뭐 LSD-IP나 라우터 53이나 ELB나 레드시프트 뭐 다양한 리소스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들을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가보시면은 비용 최적화, 성능, 보안, 결함 관련한 뭐 서비스 한도 이거에 대해서 각각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빨간 게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 거고 주황색이나 회색 같은 거는 좀 고치면 좋겠는 거고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검사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 항목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제 계정인데 보시면 100불 정도 아낄 수 있다. 지금 2개 정도를 고치면 100불 정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바꿔야 되는지 보면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3개가 됐네요. 지금 이제 EBS 볼륨이 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볼륨을 조금 낮추면 39불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RDS DB 요거 이제 좀 낮추면 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체크를 해보시면은 비용 최적화 검사들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성능뿐만 아니라 보안 이런 것도 다 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비용을 좀 낮춰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 익스플로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 대시보드에 가시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특정 그 인스턴트 타입이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 썼는지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사용량을 보시고 비용 대비해 가지고 이 인스턴스 타입이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도의 어떤 옵션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걸 그때그때 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먼저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먼저 사용해 보실 걸 권장드려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먼저 들어가 보셔가지고 당장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리고 서비스 초기에는 항상 조금 넉넉한 EC2 인스턴스 타입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뭐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컴퓨터 옵티마이즈를 통해 가지고 업사이징 또는 다운사이징을 할 건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옵션들을 3개를 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바꾸고 난 다음에 뭐 인스턴스는 항상 이제 무중단으로 리소스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컴퓨터 옵티마이즈 돌려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클라우드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런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AWS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모든 계정들에 대한 최적화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AWS 컴퓨터 옵티마이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